이번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기존 증여공제와는 별도로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영 진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아주 핫한 개정세법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상담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 위주로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기존 규정인 증여공제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를 받는 자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단 이때 수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만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공제는 수중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의 직계 존속이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네 분이 계신다면 증여자별로 각각 5천만 원을 공제하여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분 모두에게 받은 증여재산에서 10년 동안 딱 5천만 원까지만 증여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기존 증여공제와는 별도로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와우. 또한 거주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기존 증여공제와는 별도로 1억 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아쉽지만 아닙니다. 혼인공제와 자녀공제는 합산하여 1억 원을 한도로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우리가 증여받는다고 생각하는 현금, 부동산 등 형체가 있는 자산은 모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 추정, 의제 등의 규정으로 증여로 추정되거나 간주되는 증여재산 등은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걸 허용하게 된다면 위장결혼이 정말 많아지겠죠. 대신 혼인으로 인한 증여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증여세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직 시행령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부득이한 사유에는 약혼자의 사망 외에도 민법 제804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나와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는 다음의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혼인 전 혼인으로 인한 증여공제를 받았는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이자 상당액은 계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시행령 개정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시행령 최종 확정 후 변동이 있다면 고정 댓글로 수정하여 남겨두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 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혼인신고 전 파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고 관련 가산세는 면제하되 이자 상당액은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혼인과 출산 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되기 전이라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추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되고 변동되는 내용이 있다면 고정 댓글로 올려두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증여 계획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